안녕하세요. 닥터설전의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제 9번째와 벌써 이제 남은 게 10, 11, 12 3화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화에는 좀 더 밝고 건강한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럼 다 같이 고고! 튜머랑 노멀 브레인 티슈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렵네. 마이크로 시저가 잘 안 되네요. 마이크로 시저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진짜 수술 장면 같다. 마이크로 시저가 이제 가위인데 미세 현미경을 이렇게 보는 거야. 되게 작아. 주로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같은 거를 찢을 때 이제 쓰는 건데 수술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야. 악성 조직들은 정상 조직 곳곳 침투를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할 때도 나쁜 악성 조직만 발라낼 수 없고, 실제로 악성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서 나쁜 놈이 요만큼 있다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세이프티가 안전 마진을 한 2cm, 뭐 3cm 혹은 몇 미리 더 포함해서 절제를 해내야 되거든요. 리버 당길 때 누르지 말고 들어 올리듯 당겨야 돼. 네. 여기 브랜치가 열려서 블리딩 되고 있었네. 믹스터? 수술 당길 때도 이렇게만 당기면 되는 게 아니라 각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올려주듯이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 센스 있게 조금 보여줘야 돼요. 믹스는 이제 혈관을 잡아주는 기구예요. 피넛 주세요. 피넛은 뭐냐면 꺼즈 같은 거를 수술용 기구에 딱 끝에 이렇게 뭉쳐놔갖고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피를 닦게 하는, 이건 아마 병원마다 좀 쓰는 명칭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인턴 선생님 왜 불러서 피곤하게 자는데. 근데 인턴 선생님이 수술방 안에 저렇게 킵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바쁘니까. 저 사실 인턴 때는 자기가 이제 전공하고 싶은 과의 수술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막 수술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제 힘 빼도 되고요. 태반이 나올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불편할 거예요. 태반 나오는 거. 네. 태반이 엄마 거기 자궁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내가 배꼽을 통해 가지고 탯줄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아기 쪽에서 잘라. 이 남은 탯줄이랑 태반을 같이 끄집어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정형외과 화이팅! 정형외과 화이팅! 신경외과랑 성형외과는 없네요. 원래 정형외과 운동을 잘 하죠. 보통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좀 좋아라들 하시죠. 잘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상의학과는 음지에서 판독을 위주로 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이랑은 거리가 좀 멀죠. 아무래도 좀 활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 흉부외과 코드블루, 흉부외과 코드블루, 본관 6층 6205호, 흉부외과 코드블루. 병동에 심정지 환자라든지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근처에 있는 섹션별로 담당을 이제 프라이머리로 담당하는 과들이 있거든요. 심정지나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코드 레드, 코드 그린, 코드 그레이 이런 식으로 암호들이 있어요. 응급 환자 생겼으니까 빨리 오라고. 코드블루는 심정지가 왔다는 소리예요. 심정지. 흉부외과 코드 블루라고 한다고 다 뛰어가는 건 아니고요. 내 환자의 경우에는 가봅니다. 내가 주치의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핵의학과는 병원에서 진짜 은둔 오브 은둔 집단. 핵의학 관련된 영상을 찍는 건데 한 병원에 의사 자체가 한 5명 안쪽이야. 진짜 큰 병원 아니고서는 PET-CT, 뼈 스캔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것들을 하는 과가 핵의학과야. 2차가 식기 전에 이기고 돌아올게. 삼국지에서 관우가 동탁을 이기기 위해서 연합군에서 그 동탁의 장수를 죽이러 갈 때 그런 말을 하죠.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삼국지에서 관우가 화웅의 목을 따라갈 때 원소인가 누가 술을 주거든. 저렇게 말하고 딱 떠나. 이 잔이 식기 전에 내가 적장의 목을 따오겠다고. 삼국지의 유명한 대사죠. 조조가 술잔을 주니까 관우가 이 술잔이 식기 전에 다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벤조디아제핀 디아의 엄해연 환자 플루마젠을 써서 깨워볼까요? 그럼 플루마젠을 써서 멘탈 깨는지 한번 확인하고, 만약 멘탈 안 깨면 브레인 이미징 스터디 진행해봐. 39세 남자 인카티에로 멘탈 드라우지. BP 초기 80에 50, 하트레이트 120회. 점점 BP 떨어져서 급해 보이는 환자인데 일지에서 수용 가능할까요? 인카티에이는 차 타고 있었던 교통사고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이게 중요해. 앞에 탔냐, 동승자냐, 뒤에 탔냐, 안전벨트를 맸냐, 이거에 따라서 다치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
카디악 탐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여기서는 피가 찼겠지? 피가 차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이렇게 뛰질 못하는 거야. 복강염 플루이드 콜렉션은 이제 뱃속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피가 난 걸 거야 아마. 보통 인카티에 많이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운전수가 됐다면 이제 이런 핸들에 부딪히거나 혹은 뭐 다른 데 부딪히면서 이런 흉곽이나 복강 쪽에 트라우마를 입는 거죠. 자, 카디악 탐포는 심장 근처에 피가 보통 차는 거죠. 피가 꽉 차니까 심장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꽉 눌려서 심장이 잘 못 뛰는 거죠. 구급차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로에서 삐용삐용삐용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급하니까 가는 건데, 병원 딱 입구에서 소리를 끈다? 그럼 진짜 심각한 거는 아니에요. 병원까지 들어오면서 삐용삐용삐용 한다? 그건 엄청 심각하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제일 유명한 곳은 이제 외래 쪽 탕비실 그쪽에서 몰래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는 소문도 들었었고. 저렇게 병원 구석구석 가다 보면 저런 커플들이 꼭 있어요. 인턴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일을 도우는 경우도 좀 많아. 사실 인턴을 하다 보면 술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턴 방에서 이제 올려요. 뭐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윤복이는 못해서 못 도와주네요. 인턴 때나 전했을 때도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그걸 이제 그린라이트로 자각하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헤모글로빈은 어때? 피 몇 개 들어갔어? 초기 수치 15. 혈액형 검사 아직 안 나와서 일단 RH 플러스 O형으로 2개까지만 줬어. 수혈을 했는데 발달이 안 잡히네. 아, 그리고 복부 쪽에 흉터 크게 있던데 이전에 복부 수술 이력이 있어 보여.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했는데도 피가 많이 나서 가슴 먼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두 과가 같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 이게 응급상일 때 근데 할 때도 있어. 우리도 머리는 머리대로 열면서 배는 배대로 열 때도 있었어. 출혈이 있다고 헤모글로빈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차를 두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출혈이 있으니까 바로 응급수혈도 하긴 했었잖아요. 교수님, 혈압 어때요? 수혈로 안 따라가면 혈압 계속 떨어지네. 얼마나 남았어? 가슴은 다 컨트롤 됐어. 배 빨리 열어야 될 것 같아서 가슴은 안 닫고 덮어놓을게. 고생했다. 근데 사실 정형외과는 진짜 응급은 잘 없어요. 저런 환자 중에서 골절이 있으면 얘 먼저 수술하세요 하고 저희는 기부수만 해주고 나와요. 경기에서 이제 물을 뿌려보는 거잖아요. 피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어디선가 이제 피가 좀 스물스물 흘러나온다면 물의 색이 피가 섞이면 좀 바뀌겠죠. 그럼 이제 그걸 다시 또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 작업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지혈이 잘 됐다고 보통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환자가 매우 안 좋을 때는 사실 피가 어디서 나는지를 딱 집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나도 그런 적 있어. 이제 머리에서도 피가 나고 골반도 같이 망가져. 이제 선택을 한 거야. 머리일 거라 생각을 하고 머리 쪽으로 치료를 했는데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강 쪽으로 출혈이 점점 심해졌던 거야. 이걸 치료하는 동안 또 여기 안 좋아지잖아. 동시에 못하니까 이게 그래서 컴바이노피라고 하거든. 이과랑 저과랑 같이 수술하는 거를 컴바이노피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한 부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부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심장 수술도 받으셔서 너희 거가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챙길게. 그래, 기흉도 있으시고 흉골 골절도 있어서 우리 쪽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보호자분한테는 내가 먼저 설명드릴게. 오케이. 끝나면 도지혁 선생한테 연락 주라. 네, 알겠습니다. 이 환자에 대한 메인으로 본 주체과라는 게 필요해요. 큰 수술을 한 과라든지 혹은 생명과 연관된 수술을 한 과들이 보통 그 환자를 케어를 하죠. 예를 들어 신경외과랑 정형외과다. 그럼 무조건 다 신경외과야. 거의. 그러니까 뭐 신경외과랑 성형외과 다 신경외과야. 근데 흉부외과랑 신경외과는 수술해놨어도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좀 영역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웬만했으면 이제 그쪽으로 입원을 많이 하지. 그리고 이제 컨설트를 겁나 쓰지. 컨설트라고 그래서 이제 탁과 협진을 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 왔다. 그러면 막 7개, 8개도 돼. 왜냐면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뭐 외과 이렇게 되면 6개잖아 벌써. 근데 거기 다 걸리거든. 뭐 지금은 수술 거의 마무리 단계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심장이 찢어진 곳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막아서 더 이상 출혈되는 곳은 없습니다. 외과에서 출혈 잘 잡은 것까지 보고 나왔고 환자분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끝나면 중환자실로 바로 가실 거고 저희가 먼저 환자 상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게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기는 외상들은 협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 병원에 외상센터라는 되게 큰 센터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 지역 거점 대학병원이죠. 외상 전문의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 일반적인 질환이랑 외상으로 인해 다치는 거랑 완전히 좀 달라요. 병원 안은 흡연구역이 따로 없는데 보통 병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야 원래. 김필성 환자 3년 전에 간 이식하셨고 수술은 잘 됐는데 이식 후 1년 뒤 담관 합병증으로 PTBD 시술하셨어.
6개월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제거 후 잘 지내셨는데 2주 전 담관합병증 재발해서 입원하셨고 영상의학과에서 PTBD를 4일 간격으로 3회 시도했는데 어제 한 3번째 시술도 가이드와이어를 통과 못하고 페일했어. 지난주에 ERCP도 실패했는데 그럼 이제 남은 선택이 뭘까? 수술. 그래, 수술. 빌리루빈은 보통 1을 넘어가면 높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황달 수치를 나타내는 거. 담즙이 만들어지고 그게 대변으로 보통 나가거든.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축적되면은 소변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몸에서 이제 쌓이면은 얼굴이 이제 황달색으로 빌리루빈 색깔 때문에. 저 형이 응급의학과긴 하지만 저렇게 병동에 환자들이 있는 잘 많이 없거든요. 밑에서 엄청 고생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첫 번째 처치를 되게 잘해서 겨우겨우 수술방까지 들어갔는데 환자는 그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초반 그거를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고마운 인사, 감사 인사는 아무래도 주치 선생님들이 듣다 보니까 옆에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은 상할 수밖에 없죠. 응급의학과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처치를 해가지고 환자를 살려가지고 보냈는데 공은 마치 이제 수술을 잘한 사람한테 다 돌아가면서 약간 레지던트 때는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거든. 같이 보자. 아빠도 옛날에 저희 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초음파 볼게요. 인트라 오피스 언어 준비해 주세요. 네. 초음파를 보는 거는 담즙이 잘 움직이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걸 거야. 잘 연결돼가지고. 이제 수술 중에 꼭 필요할 때는 저렇게 이제 수술 중에 초음파를 보기도 해요. 왜냐? 눈으로 보이는 거랑 이렇게 실제로 초음파를 보는 거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심장에 피 고인 거 빼는 거죠. 초음파를 보면서 뽑아야 정확하게 어디를 찔러야 될지 알거든요. 저거는 이제 기흉 때문에 공기 빼는 겁니다. 가슴 옆에서. 방금은 이제 C라인이라고 물이랑 피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지에 있는 혈관은 작거든요. 중심 혈관을 잡아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때려 붓기 위해서 저런 C라인, 센트럴 라인을 잡는 거죠. 응급실의 역량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응급의학과에서 환자 초진을 확실히 보고 이게 어느 과에 연결을 해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심장에서 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눌렸다 그랬잖아. 그 심막에 있는 피를 빼는 거야. 저렇게 초음파 보면서. 그래서 응급의학과가 사실 제일 다양하게 할 줄 알아. 간호사나 의사 외에 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요즘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만큼이나 간호사 여러 직종의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같이 환자분들을 위해 치료를 하고 일을 하는 거지 뭐 의사만 잘났다고 혹은 뭐 간호사만 잘났다고 이렇게 돼서 환자분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애기 많이 안고 있어서 저 천연대도 저렇게 손목이 아픈 거예요. 고생하십니다 진짜 다들. 비가 온다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유명한 게 뭐냐면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비가 오면 환자가 오지 않는다. 약간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응급실 당직을 쓸 때 보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날은 정말 뭐 5명, 6명 좀 확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시즌2 드디어 9화를 이제 봤는데요. 오늘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잔잔했던 것 같고 큰 병원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응급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한 처치들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살려놓고 해당과로 입원을 시키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응급실 선생님들 정말로 화이팅입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황정민이 했던 수상소감이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기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사실 수술이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는 수술한 교수님이 받게 되지만 그 근처에 많은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레지던트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뭐 여러 과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뭔가 딱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응급실 그리고 의사 외에 다른 의료인들에 대한 뭐 얘기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뭐 응급실 사람들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의료인들 많이 막 싸우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일할 때보다는 요즘은 더 처우가 많이들 개선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환자분들을 위한 진료를 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고 즐거움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늦은 밤 하루도 박살하세요.